한국전쟁 70년. 이 땅에는 아직도 전쟁과 분단의 상처를 간직한 곳이 있는데요. 와서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조상들이 저기서 얼마나 돌아가셨나 싶으니까. 하지만 성큼 다가온 평화의 시대. 갈등과 분단의 상징이었던 곳은 이제 화합과 평화의 상징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 있는 물길이 쭉 올라가면 금강산까지 가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바다를 든든히 지키던 함정에서 호국 정신과 평화의 의미를 되짚어 볼 수 있는 곳도 있다는데요. 필습 희망이 자라고 있는 평화의 공간으로 함께 떠나봅니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의 뱃길이자 이제는 천만 시민들의 휴식처가 된 한강. 그런데 이곳에 축구장과 맞먹는 넓이의 거대 군함이 등장했습니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대공 레이더에 무시무시한 함포, 거기에 미사일 발사대까지. 안에는 군함을 지휘하는 함장도 있는데요. 정말 작전이라도 수행 중인 걸까요? 여기는 한강에 있는 서울함 공원에 전시되어 있는 서울함입니다. 서울함은 30년간 우리 바다를 지킨 해군 주력 전투함이었는데요. 퇴역 후 시민을 위한 체험관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2016년도까지 해군이 직접 사용하던 배를 더 이상 사용 안 하기 때문에 이곳에 전시를 해놨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배들이 아직도 해군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쉽게 접할 수 없었던 내부 시설은 거의 원형 그대로 보존돼 공개되고 있는데요. 함선의 조종을 관장하는 메인 관제탑 조타실부터 레이더를 통해 적의 움직임을 샅샅이 감지할 수 있는 전탐실까지, 군함의 주요 시설을 둘러보다 보면 마치 전투 현장의 한가운데 온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데요. 적 항공기하고도 싸울 수 있고 적 잠수함하고도 싸울 수 있고 적 수상함하고도 싸울 수 있도록 다목적으로 싸울 수 있는 그런 군함이 되겠습니다. 서울함은 1990년 림팩 훈련에 참가해 뛰어난 포술 능력을 자랑하며 명예 탑건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지금도 76mm 함포 모형탄이 비치돼 그 위용을 자랑합니다. 분당 최대 600발까지 발사되는 쌍열포도 눈길을 끄는데요. 적 함정에 대해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도 있고 또 적 항공기에 대해서는 함포라든지 또 미스라라는 이런 미사일을 발사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전투에도 참여한 만큼 함정 곳곳에는 군인들의 수호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문구가 가득합니다. 항상 적이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근무를 하라는 얘기니까 우리 해군 장병들은 24시간 밤낮 없이 바다를 지킨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함 공원 육상부지에는 또 다른 주인공들도 전시돼 있는데요. 한국 최초의 잠수정인 돌고래도 그중 하나입니다. 25년간 특수부대의 침투, 정찰 등 특별 임무를 수행해 왔는데요. 잠수정에도 특수 활동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육지 상황을 확인하는 잠망경, 혹시 모형인가요? 여기도 국회의사당 도움이 보이고 있습니다. 설마 했더니 100% 진짜. 체험형 함상 테마파크답게 오감으로 즐기는 생생한 체험까지 가능한 건데요. 이 멋진 시설을 눈으로만 보기에는 섭하죠. 안녕하세요. 필습! 위풍당당 늠름한 꼬마 해군 장병들.
해군배 타본 적 있어요? 없어요. 와보니까 어때요? 그거요. 쉽게 보지 못했던 특별한 광경에 꼬마 해군들의 두 눈이 휘둥그레지는데요. 특별한 식사도 가능합니다. 가족식량 나왔습니다. 자, 오세요. 자, 가주세요. 자, 가주세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비상훈련 시에 활용했던 전투 식량들을 경험하며 해군들의 선상 생활을 간접적으로 느껴볼 수 있는데요. 실제 군함에서 먹으니 익숙한 맛도 더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아이들도 군 생활에 완벽 적응한 모습이죠. 엄마가 해주는 비빔밥보다 맛있어? 어때? 엄마가 해주는 비빔밥보다 맛있단 말이야? 하나만 한 손 더 한 개 찾아봐. 어디 있을까? 먹어봐. 찾았네. 건빵하면 또 달달한 별사탕 찾는 재미가 쏠쏠하죠. 아이들에겐 색다른 경험을, 아빠에게는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맛입니다. 국군 장병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커가면서 그 앞선 세대의 희생과 또 수고를 좀 기억하고 우리 아이들도 그 수고와 기대를 후대에게 좀 알려주는 베푸는 그런 아이들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거기에 안보와 평화의 소중함까지 돌아볼 수 있는 곳. 나라에 헌신한 이들의 노고를 기억하는 최고의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호국 보훈의 달 6월. 이곳에서 그 의미를 되새기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가족들을 잘 만나지도 못하고 불철주야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 군 장병들을 믿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비무장지대와 인접해 원시 자연의 아름다움이 그대로 남아있는 강원도 화천. 이곳에 분단의 현실과 평화라는 화두를 던져주는 명소가 있습니다. 예, 처음에 진짜 뚫혀 있는 줄 알았어요. 문 안에 있는 거는 진짜 물 같아가지고 저거 진짜 흘러나오는 그런 느낌도 들었는데 무슨 말인가 싶었는데 자세히 보니 거대한 댐 한가운데 구멍이 뻥 뚫렸는데요. 성문 사이로 산과 물이 흐르는 절경까지. 와, 저기 뻥 뚫려 있네요. 그렇죠. 입체로 이렇게 구멍이 뻥 뚫려서 들어가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네, 와. 요 작품의 이름이 통일로 나가는 문입니다. 그림의 높이 95m, 너비는 60m. 20명의 작가들이 매달려 그려낸 트리 같습니다. 거대한 규모 탓에 한때는 세계 기네스북에도 등재됐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 통일로 나가는 문이 세계 기네스 벽화로서의 제일 큰 벽화로서 올라갔었어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4.15라는 곡물 창고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림이 올라오는 바람에 기네스북은 보름짜리 생일로 그냥 마감을 해서 지금 현재는 두 번째로 올라가 있습니다. 댐 중앙에 물이 흐르는 것처럼 그린 이 그림은 하천의 물이 남북을 자유롭게 흐르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데요. 특별한 의미도 숨어 있다는데요. 저기 안에 자세히 보시면요. 5가지 그림이 숨겨져 숨은 그림 찾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눈으로는 잘 안 보이시죠? 하나도 안 보이는데요? 안 보이죠? 눈은 작게 뜨고 보시면 안 됩니다. 크게 뜨시고 잘 보셔야 돼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두 눈을 크게 뜨고 함께 찾아보실까요? 먼저 왼쪽 하단에 비둘기, 호돌이와 수호랑을 그려 평화를 되새기는가 하면 한 쌍의 백조와 수달 등 환경을 상징하는 그림도 새겨 넣었습니다. 성과 위쪽 위험 있게 자리 잡은 용머리 누조는
홍수 방지를 염원하며 그렸다는데요. 사실 평화의 댐은 30여 년 전 군사 정권이 서울 물바다론을 내세우며 북한 수공 위협을 막겠다며 건설한 댐이었습니다. 우리는 북한 공산 집단의 수공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지키기 위해 평화의 댐을 착공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평화의 댐을 당시 국민 성금까지 모아 대대적으로 건설했지만 북한의 위협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나 국민적인 지탄을 받았었는데요. 앞으로 시도 과거 정치적 목적으로 건설됐지만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서 다시금 그 가치가 조명받고 있습니다. 북한강이 원래 금강산 옥발롱에서 발원해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에 있는 물길이 쭉 올라가면 금강산까지 가는 그런 길입니다. 성문안 그림은 민간인 통제구역인 평화의 댐 상류 모습을 그대로 가져와 표현했는데요. 남북의 물길이 통하길 바라는 마음이 오롯이 전해집니다. 저쪽에 보이는 게 북한 쪽으로 아마 보이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북한 쪽으로 저렇게 북한에서 흘러오는 물이 여기서 이렇게 막히지 않고 유유히 흘러가는 날이 언젠가 와야 되겠다.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갈등과 분단의 상징에서 화합과 통일의 상징으로 거듭나고 있는 평화의 댐. 언젠가 남북을 잇는 물길을 이용해 금강산 관광을 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해봐도 좋겠죠? 여기가 원래 그 배들이 왔다 갔다 하는 댐이 만들어지는 다 물길이었거든요. 그래서 북한 금강산에서 그리고 우리 두물머리까지 양수리까지 오갈 수 있는 관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평화의 댐 근처에는 꼭 둘러봐야 할 곳이 또 있습니다. 바로 평화의 댐 위쪽에 있는 평화의 종인데요. 세계 30여 개 분쟁 지역에서 수집한 탄피를 녹여 만든 것으로 종 무게만 무려 37.5톤에 달합니다. 그런데 종에 앉은 비둘기의 한쪽 날개가 잘려 있는데요. 이 비둘기가 바라보는 쪽이 직선 10km 북한이에요. 10km요? 예. 정말 가깝네요. 너무 가깝죠. 네. 북쪽을 바라보는 비둘기의 날개 한쪽은 통일의 염원을 담아 일부를 분리해서 보관하고 있는데요. 남북 통일이 되면 나머지 날개를 붙여 비로소 평화의 종을 완성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희는 빨리 우리나라가 평화통일이 되어서 이 비둘기가 홀로 완성이 돼서 날을 수 있는 그런 날을 염원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다 함께 타종. 자, 등도 한번 대보세요. 몸으로 느껴지는 이 전율이 우리 평화통일에 대한 갈망이 더 이렇게 깊어지지 않아요? 확실히 이게 그죠? 듣는 것보다 심금을 울리고 이렇게 가슴이 빡 떨리면서 평화에 대해서 더 갈망하는 느낌이 확 와닿는 것 같아요. 이 종소리가 북녘에도 번져 통일의 마중물이 되길 기원해 봅니다. 호국 보훈 여행이라고 하면 강원도 철원 DMZ를 빼놓을 수 없죠. 6.25 발발 후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철원 곳곳에는 아직도 전쟁의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의 평화롭고 풍성한 철원이 있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피가 이 땅에 흩뿌려졌을까요? 와서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조상들이 저기서 얼마나 돌아가셨나 싶으니까. 그 당시 얼마나 전쟁과 그리고 참혹한 역사가 우리 현실 앞에 이렇게 다가 있는지 이 건물을 보니까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원도 철원은 중부전선 최대 격전지인 철의 삼각지대입니다.
38선 일대는 군사적 전략적 요충지이자 교통 요지였고 식량이 풍부하게 나오던 철원 평야를 차지하기 위해 남북 간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됐던 곳이었는데요. 철원은 과거 북한 땅이었지만 한국 전쟁 이후 우리 영토로 편입됐습니다. 때문에 철원 곳곳에는 체제와 이념이 첨예하게 부딪힌 슬픈 역사가 아로새겨져 있는데요. 철원 노동당사도 그중 하나입니다. 아치형 창문이나 빼곡히 들어선 창틀에서 느껴지는 건축 미학이 이곳의 군세가 얼마나 컸었는지 짐작케 하는데요. 그때 당시 북한이 소련하고 가까웠죠. 그래서 그쪽에 그 건축 양식의 풍을 보고서 따서 지은 거죠. 가운데 복도 옆으로 방들을 배치했고 건물 내부 계단을 설치하는 등 각 방마다 특수 보안 설계가 된 건데요. 평지보다 높게 대지를 조성해 위험을 갖추도록 한 것도 특징입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북한을 방문을 했잖아요. 그때에 노동 당사가 처음으로 공개가 됐어요. 북한에서. 예, 그때에 저는 비교를 좀 많이 해봤어요. 거의 같더라고요. 지난 2018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으로 성사된 평양 남북 정상회담. 당시 최초로 김정은 위원장의 집무실이 있는 조선노동당 본부가 파격적으로 공개돼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거의 흡사한 생김새를 통해 이 건물이 갖는 상징성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그렇다면 당시 북한은 철원의 노동당사를 왜 이리 공들여 지었던 걸까요? 이 한반도 전체 지도를 보면 여기가 중심부, 전략적 요충지죠. 말 그대로. 그랬기 때문에 여기만큼은 우리나라에서도 북한에서도 필요로 했던 그런 곳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당사도 여기에 지어지고 또 6.25 전쟁 때 또 그렇게 더 치열하게 전투를 했던 그런 곳. 노동당사에서 또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는 계단에 그어진 선명한 두 줄인데요. 세월의 흔적인가 했더니 유엔군이 이곳을 수복한 후 기념하기 위해서 탱크로 밀어버린 바퀴 자국이라는데요. 이곳을 빼앗기자 김일성이 며칠간 통안의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가 내려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마치 이데올로기의 상징과도 같았던 이곳은 1990년대 대중에 공개되며 평화의 공간으로 바뀌었는데요. 지금 현재의 민간인 통제선이 지금 현재의 위치에 있으면서 이게 그 통제선 밖으로 밀려나게 되죠. 그러면서 서태지 씨가 여기서 발해를 꿈꾸며라는 뮤직비디오를 찍습니다. (1994년) 발표된 서태지와 아이들의 발해를 꿈꾸며 당시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며 노동당사를 배경으로 뮤직비디오를 찍어 세간의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서태지와 아이들의 바람처럼 전쟁의 역사를 온몸으로 겪어온 회색 콘크리트에도 언젠가 진정한 의미의 평화가 찾아오겠죠. 항상 우리가 느끼는 거지만 우리 조상들의 그리고 많은 분들의 희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안전한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나라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노동당사 5분 거리에 있는 우리나라 최전방 사찰 도피안사입니다. 바로 피안이란 것은
바로 부처님 세계에서는 극락과도 같은 세계죠. 그런 말을 뜻한 거예요. 내가 마음을 편안하게 놓을 수 있는 그런 곳. 깨달음의 세계에 도달한다라는 뜻의 도피안사. 아름다운 절의 이름과는 달리 이곳도 전쟁을 비켜가지는 못했습니다. 여기 저 백마고지 있잖아요.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죠. 젊은이들이. 중공군들 많이 죽고 뭐 우리 아군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군들은. 당시 사찰 건물 전부가 소실되고 전란 속에서도 겨우 남은 건 절 마당에 위치한 3층 석탑뿐이었습니다. 예, 이 탑만 남았고 또 저 안에 계시는 불상도 비로자나 철불이죠. 불도 땅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묻혀 있는 거를 육군 장교가 꿈에 선몽을 하고 왔더니 그 속에 땅에 있는 거를 찾아서 병사들과 찾아서 지금 현재 이렇게 안치하고 모시게 됐어요. 마치 설화 속 이야기 같지만 철불에는 시간이 멈춘 듯 여전히 전쟁의 차문이 남아있는데요. 전쟁 시에 폭격으로 인해서 그런 건지 상처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그 머리 두상 위에 보면은 파손이 돼가 깨진 부분이 있습니다. 가락에 보면은 총탄에 맞았는지 파손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부처님 그 뒤쪽에 가사 부분에 또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을 이래 살펴보면은 우리 전쟁 이 지역에서 전쟁이 얼마나 크게 비참하게 일어났다는 게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일까요? 이 고요한 도피안사에서는 뜻밖의 광경이 눈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바로 이곳인데요. 이렇게 열면 저 아래 지하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혹시나 불이 나거나 이제 뭐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는 불상이 이렇게 자동으로 지하로 이렇게 내려가셔서 이게 위험한 일 피할 수 있게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유사시 불상을 지하로 대피시키는 지하 수장고. 종전이 아닌 정전 상태의 한반도를 여실히 보여주는 모습일 테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최북단에 있는 이제 절이잖아요. 그러듯이 앞으로도 여기는 이제 휴전선에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그럴 수 있는 전쟁에 대비한 그런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남북이 분단돼 있는 세월은 자연 앞에 찰나일지도 모릅니다. 다시 만날 화합의 날이 머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요. 이를 위로하듯 직탕폭포는 남북 경계선 없이 세차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 물은요, 평강에서 발원을 해서 지금 우리 철원을 지나서 포천, 연천, 파주를 지나서 임진강하고 만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직탕폭포는 주상절리가 침식되면서 점차 상류 쪽으로 조금씩 이동하고 있다는데요. 자연의 섭리 앞에서는 인간이 그어놓은 경계도 무의미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죠. 제가 어릴 때에는 이 폭포가 한 요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한 30년 후에 모습은 지금 이렇게 훨씬 북쪽으로 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뭐 20, 30년 후에 또 어떤 모습이 될지 저도 궁금합니다. 전쟁의 포성은 사라졌지만 전쟁이 남긴 상처와 아픔은 여전히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안보의 중요성과 평화의 가치를 되새겨보는 건 어떨까요?